안녕하세요. 아일손 육아살롱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또 사연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오늘 사연은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사연이 두 개가 들어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수유량이 너무 적은 아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생후 한 달 정도까지는 혼합수유를 하다가 그다음에 젖병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완전 모유수유로 가게 된 아기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생후 90일 정도 됐다고 하고 지금 모유만 먹는데 맨날 먹다 말고 한쪽만 빨고 또 열심히 안 먹어서 혼합할 때보다 체중이 좀 더 적게 느는 것 같아 걱정이시라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 생후 50일 다 돼가는 아기인데 회당 최근까지 한 170ml를 4시간 간격으로 먹던 아기였는데 최근 2, 3일은 100ml 정도 먹고 그거 먹고 짜증내고 그래서 젖꼭지도 바꿔보고 트림시키고 또 먹여보고 해도 그 정도 먹는 양이 더 늘지 않고 또 조금 먹으니까 평소보다 더 짧게 먹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편에서는 수유량이 너무 많아서 아기가 비만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사연을 가지고 다뤄봤었는데요. 저 포함해서 많이 먹는 아기들 고민하시는 건 약간 배부름 걱정 같은 느낌이고 안 먹어서 고민하시는 또 부모님들은 진짜 심각하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의 사고회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기가 안 먹는다. 그러면 왜 안 먹지? 어디 아픈가? 아니면 분유가 안 맞나? 아니면 모유가 맛이 없나? 아니면 젖병의 문제인가? 젖꼭지의 문제인가? 이런 5만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것저것 한번 바꿔봅니다. 근데 바꿔도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효과가 없으면 왜 안 먹지?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근데 아기가 또래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내가 안 해본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시면서 열심히 먹이십니다. 그러다가 근데 아기는 계속 안 먹고 계속 작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누가 아기가 작네 이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폭발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얘는 안 따라주는가 하면서 육아가 행복하지 않게 되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소아과에 갑니다. 젖병하러 소아과 가서 우리 애기가 작은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소아과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엄청 심각한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는 뭘 보고 괜찮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진짜 안 괜찮은 경우는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먹는 양은 아이마다 너무 달라요. 엄청 적게 먹는다 싶은데 되게 잘 큰 애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밖에 안 크나 싶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유량 편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는 몇 개월에는 몇 미리를 몇 회마다 한 번씩 먹고 하루에 몇 번 먹고 이런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먹으면 일반적인 편입니다. 무난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모유수유하든 분유수유하든 아기가 필요량을 잘 채워서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의 키, 체중이 잘 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대변 기저귀 잘 나오는지입니다. 자, 1번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우리 아이는 예전보다 몸무게가 안 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못 크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기가 항상 같은 속도로 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생 때 한 3kg 정도 태어난 아기가 한 1년쯤 되면 거의 10kg 다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거의 한 6, 7kg 정도 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에 7kg라고 하면 그럼 얘는 같은 속도로 계속 자란다고 해보세요. 그럼 10살 때는 70kg가 되고요. 20살 되면 140kg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걸 보여드렸는데 WHO 연령별 체중표예요. 여기서 우리의 대상군인 6개월 이하를 보기 위해 앞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 4개월 정도까지는 기울기가 굉장히 높죠. 엄청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다가 그러다가 기울기가 점점 꺾이기 시작하고요.
평균적인 체구를 의미하는 초록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출생 시 3.5kg였는데 6개월 때 약 8kg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12개월에는 9kg 중반. 그러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2kg가 채 안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작은 아기를 의미하는 이 초록색 아래, 그다음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출생 시 3kg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6개월에는 7kg 정도 됩니다.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한 4kg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12개월에는 8kg 중반 정도 되네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총 6개월 동안 1.5kg 들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크네? 라고 하실 거예요. 아기가 잘 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기가 자기 성장 곡선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엄청 간단하게 보려면 그냥 정말 심플한 산술 계산인데요. 3.5kg로 태어났는데 6개월 뒤에 8kg가 됐어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한 4.5kg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4.5kg를 6으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0.7에서 0.8kg 정도가 늘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6개월 이전의 아기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0.7kg 정도 늘었으면 그냥저냥 잘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작았던 아기, 아까 그 주황색 선 있죠? 그 선을 따라가는 아기라고 하면 6개월 동안 4kg가 늘었으니까 한 0.6에서 0.7kg 정도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늘면 잘 늘고 있다는 거고요. 괜찮은 성장 곡선과 그렇지 않은 성장 곡선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또래들보다 좀 작은 축에 속하는 아이를 상정을 했거든요. 또래들보다 좀 많이 작죠. 그렇지만 성장 곡선이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급간 안에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그냥 체구가 좀 작은 거지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는 원래는 좀 컸던 친구인데 점점 자기가 따라가던 선보다 밑에 단계로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점점 자기 성장 곡선을 못 따라가고 처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10%, 그러니까 작은 순으로 10등 이내였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급간이 한계가 낮아지면 그러면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체중, 그러니까 하위 10%에서 상위 10%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급간이 2개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상위 10%, 그러니까 100분위수로 하면 90 이상이 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급간이 3개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진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출생 체중하고 상관없이 200분위수 미만, 작은 순으로 1등, 2등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 진료가 한 번쯤은 필요하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좀 작긴 해도 평생 자기 성장 곡선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그냥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주시면서 향후에도 성장 곡선을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번 대소변 잘 나오는지 또 말씀드렸죠. 평소에 한 70-80% 정도는 꾸준히 먹는다고 하면 실은 신장 체중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잘 크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소변량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는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먹는 양이 훅 떨어졌을 때예요. 아기들이 24시간 동안 그래도 최소 소변 기저귀, 그러니까 소변을 한 번 보는 횟수가 6번 이상은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이니까 4시간에 한 번은 소변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기가 근데 좀 안 먹기 시작하더니 반나절쯤 지나니까 소변이 텀이 점점 벌어지면서 막 6시간, 7시간에 한 번 이렇게 본다는 건, 그러니까 하루에 한 4번 정도 본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안 먹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변을 그람수까지 체크를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일단은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미 소변 기저귀 개수가 1개, 2개 이래가지고는 이게 그래서 그럼 얘가 소변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얘가 소변이 농축은 돼 있지만 괜찮은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람수를 해서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하루에 얼마를 먹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병원에서나 할 일이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소변 기저귀 개수를 체크하시고 하루에 6개가 채 못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병원 진료를 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유량이 적은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가, 병원에서는 어떤 경우를 괜찮다고 하고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다음 편에서는 이제 그래서 각각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괜찮다고 할 건데, 그런데 뭐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 어릴